오늘 1월 25일 시황 시작에 앞서서 먼저 안부부터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살아 계신가요?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하루를 느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한번 명언부터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는데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라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시 워런 버핏 당신은 옳았어요. 오늘 코스피는 2.5% 그리고 코스닥은 2.8%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다들 진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미국장은 초반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프리장부터 나스닥 선물이랑 S&P 선물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고점에서 15%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15에서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15% 정도 빠졌을 때 제가 나스닥 지수 추종 상품을 조금은 담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아니, 오른 건 좋은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운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올 초 들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살짝은 해치 수단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금이나 채권, 달러, 리츠와 같은 해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멘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은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라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개별 종목은 진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을 섞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물론 지금은 너무 늦은 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식시장을 안 떠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평생을 살면서 함께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들 너무 힘드실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과거 IMF랑 그리고 IT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럴 때 다들 경기가 완전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IMF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완전 우리 망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조금 더 키우시는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하락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회복을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채널 구독자이신 분들은 무슨 테마 관련주다 이러면서 그쪽은 투자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보니까 무슨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 시황도 보고 산업 사이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보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는 아크펀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기술주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캐시우드는 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크펀드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진짜 거의 폭락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고 얘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잘 버티던 테슬라마저 폭락을 하면서 아크펀드는 진짜 많이 암울한 상황을 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캐시우드를 치니까 마진콜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던데 이거는 또 뭔가요? 캐시우드 말고도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반토막을 넘어서 2017년도 주가까지 다시 회귀를 하게 됐고, 그 외로 디디 출싱이나 아니면 우버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의 손실도 진짜 엄청나게 크다.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다. 글로벌 위대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어제 나온 경기 지표 중에서 보실 만한 게 미국이랑 유럽, 독일, 영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랑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랑 유럽, 영국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독일만 이상하게 조금은 괜찮게 나왔는데, 보시면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측치가 56.7이었는데 이보다 낮게 나왔고 이전치보다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요거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경우는 이번이 좀 잘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더 잘 나왔고 이전보다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도 아직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을 건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FOMC 회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빨리 금리를 올린다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 FOMC 회의가 있기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FOMC 회의 때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련돼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 지금 한판 하려고 싸움이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냥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진짜 싸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사실 얘네들이 싸우던 말던 우리 주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제발 어째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거의 모든 주식들이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죠. 워런 버핏은 지금 역대 최고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요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고, 그리고 밑에는 단기 국채예요.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거의 1,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로 치면 거의 180조나 되는 규모죠. 역시 워런 버핏 당신은 옳았고,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데 저희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제발 이렇게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기운 내세요.